안녕하세요. 민스토리입니다. 폴러스의 두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조금 어려운 주제로 얘기를 했는데요.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화학 반응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조금 복잡할 순 있지만 그럴수록 가벼운 마음으로 출발해보죠. 폴러스의 위대한 수업, 생명은 화학이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번 강의에서 생명의 핵심 두 가지를 다뤘었죠. 하나는 세포, 또 하나는 유전자였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생명의 핵심은 바로 화학 반응입니다. 생명은 곧 화학이라는 개념은 루이 파스테르가 했던 사탕무 발효 실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861년 파스테르는 알코올 업자들의 요청 때문에 사탕무 발효 실험을 시작했는데요. 사탕무를 발효시켰는데 알코올이 안 나오고 산이 나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죠. 실험 끝에 파스테르는 알코올을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선 단세포 생물인 효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효소 대신 박테리아가 작용하면 산이 만들어진다는 것도 알아냈죠. 파스테르는 발효는 세포의 생리작용이며 화학 반응은 세포가 하는 생명활동의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화학 반응이야말로 생명활동 그 자체라는 것이죠. 이후 프랑스 화학자 베르틀로는 인버테이스라는 효소를 발견해냈습니다. 설탕을 포도당과 과당으로 전환하는 화학물질이었죠. 효소는 화학 반응을 촉진시키고 가속시키는 촉매 역할을 하는데 대부분의 효소는 사슬 형태의 중합체인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합체가 바로 지질, 탄수화물, DNA, RNA 등 생명체를 이루는 근간이 되죠. 여기에서 탄소는 생명체 속 중합체들과 다른 화학 중합체 결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탄소를 통해 긴 사슬 형태로 결합할 수 있게 되고 단백질 역시 이런 탄소 기반 중합체 중 하나이죠.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하나씩 결합해 사슬 형태를 이룹니다. 생명체는 단백질을 만드는데 20가지의 아미노산을 사용하는데요. 이 아미노산들은 전부 특징이 다르고 이런 다양한 아미노산의 조합으로 세포는 화학적 특성이 다른 수많은 종류의 단백질을 생성해낼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사슬 형태의 중합체가 얽히고 설켜 복잡한 3차원 구조를 이룹니다. 3차원 구조를 이루는 과정에서 효소들을 만들어내고 특정 화학 반응을 일으키게 하죠. 이런 효소와 단백질들은 화학기계와 같습니다. 엄청난 종류의 화학물질을 만들어내죠. 새로운 분자를 만들고 분해하고 재활용하면서 더 큰 분자 복합체를 만들어냅니다. 핵산,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같은 것들이요. 이런 복잡한 모든 활동은 살아있는 세포에서 동시에 긴밀하게 일어나는 수천 가지의 화학 반응을 의미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화학 반응들이 제대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화학적 조건이 요구됩니다. 어떤 화학 반응은 산성 혹은 염기성 환경이 필요하고 특정 이온이 필요하기도 하죠. 그리고 물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물이 있으면 반응이 느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대로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인접하게 존재하되 서로를 방해하면 안 되겠죠. 생명은 구획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화학적 환경을 분리하는 구획 시스템을 구축하죠. 서로를 효율적으로 분리하고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게요. 어떤 구획들이 있을까요? 세포의 가장 작은 구획은 효소 분자의 표면에 있습니다. 각 효소 단백질 분자는 특정한 분자에 딱 들어맞을 수 있게 결합 부위가 존재하는데요. 정밀한 화학 반응을 위해서는 세포의 나머지 부분과 분리될 필요가 있죠. 잘 구획화된 효소들은 서로 협력해서 연속되는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하나의 반응으로 만들어진 생성물이 다음 반응의 기질이 되죠. 마치 공장의 조립 라인 같이 굴러가는 이것을 대사 경로라고 합니다. 세포 내에서 물리적 작업을 수행하는 분자 기계 중에는 모터 단백질도 있습니다. 화학 반응의 에너지를 이용해 세포 내에서 여러 물질들을 운반하죠. 모터 단백질은 세포 내부의 선로를 따라 움직이면서 염색체 분리, 세포 분열 등 다양한 물리적 작업에 관여하는 효소입니다. 각각의 모터들은 극도로 작지만 수십억 개의 모터 단백질이 협력한다면 수백만 개의 근육세포를 움직일 수 있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움직임들은 모두 이런 단백질이 협력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효소나 모터 단백질보다 더 큰 단백질 집단의 화학 반응도 물론 존재합니다. 리보솜이라는 세포기구는 단백질을 만들어내는데요. 리보솜의 구조화된 환경이 정확하고 빠르게 단백질을 합성해내죠. 우리는 이 단백질 합성 과정을 번역이라고 부릅니다. 번역은 DNA와 RNA의 1차원적 선형 구조를 3차원 구조인 단백질로 만드는 것을 뜻하죠. 리보솜보다 더 큰 구조물인 세포 소기관들도 있습니다. 세포 소기관은 지질막으로 둘러싸여 있어 외부와 분리되죠. 모든 세포에는 핵이라고 불리는 세포 소기관이 존재합니다. 핵 안에는 DNA 사본 전체가 들어있는데요. 예를 들어 인간의 세포핵 하나 안에는 46개의 염색체와 22,000개의 유전자가 모두
모두 들어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이 활동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모든 생명의 근원적인 에너지원은 태양입니다. 식물과 해조류, 그리고 일부 세균에 있는 세포 소기관인 엽록체에서 광합성을 통해 에너지를 만들어내죠. 엽록체 안에는 광합성에 필요한 효소들인 엽록소들이 존재합니다. 엽록소는 광합성을 통해 당을 만들어내고 이 당이 에너지원으로 활용되죠. 이렇게 만들어진 에너지원으로부터 세포가 에너지를 생성하려면 세포호흡이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세포호흡은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죠. 양성자의 움직임에 따라 미토콘드리아는 ATP를 생성해냅니다. 이 ATP는 일종의 배터리와 같은데요. 세포 안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가 필요하다면 세포는 ATP의 고에너지 결합을 끊어서 ADP로 바꿉니다. 이 과정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이용해 세포는 화학 반응이나 물리적 역할을 수행해내죠.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화학 반응들을 살펴봤는데요. 보셨던 것처럼 세포는 구획화를 통해 복잡한 화학 반응을 체계적으로 수행해내죠. 이런 화학적 네트워크는 굉장히 복잡하지만 이해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세포를 비롯한 모든 생명체는 화학적, 물리적 기계라는 것이 오늘날 생명에 대한 통념이죠. 오늘날 생물학자들은 생명체의 모든 구성 요소들을 특징짓고 분리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발달한 기술 덕분에 깊이 연구할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여기엔 어려움도 따릅니다. 노벨상 수상자인 시드니 브레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데이터의 바다에 익사 중이면서 지식을 목말라 한다고요. 폴러스는 수많은 데이터를 유용한 지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생물의 정보 처리 방식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며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화학은 여전히 어렵네요. 디테일한 부분을 전부 넣기 에도 무리가 있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보기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유바!